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초보 와인 초보의 와인 탐험기. 오늘은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와인 세일즈를 시작하기 전에는 와인 초보였기 때문에 와인에 대해서 종류 이러면은 빨간색, 그 다음에 화이트, 레드, 화이트,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살펴보니 공부하면서 제가 배워보니까 와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색깔적인 면에서 분류를 한다고 보면 레드하고 화이트로 우선 갈립니다. 그리고 로제가 있겠죠. 그리고 샴페인이 있습니다. 샴페인도 와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포트 와인이라는 게 있는데 각자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은 그러니까 빨간 포도. 주로 미국에서는 좋아하는 품종이 카바네 소비뇽 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피노 누아, 말백, 그리고 시라, 진판델 그렇게 있게 되겠고, 그 카바네 프랑도 있는데, 카바네 프랑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로 나온다기보다는 카바네 소비뇽에 카바네 프랑을 몇 프로 섞는다, 뭐 아니면 그런 브랜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드도 사실은 어떤 주가 되는 80% 이상의 주가 되는 뭐 카바네 소비뇽이 80% 이상이다 그러면 카바네 소비뇽이라고 표시를 하고, 말백 100% 아니면 뭐 말백이 80% 이상이다 그러면 말백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블렌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80%가 안 되고 뭐 카바네 소비뇽 60%에 카바네 프랑이 10%, 그 다음에 뭐 피노 누아, 그 다음에 말백과 멀로를 같이 이렇게 섞었다. 그래서 레드 블렌드가 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화이트도 그냥 화이트는 화이트인 줄 알았더니 화이트 블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품종에 따라서 샤도네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뇽 블랑이 있고, 리즐링이 있고, 마스카토가 있고,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그것도 많고, 로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레드랑 화이트랑 섞어서 로제 색깔이 나온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지는 로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중간에 그 포도를 이제 즙을 내고 나서 그 숙성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껍질과 씨를 분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껍질과 씨를 분리해도 붉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 색깔이 조금 남게 되죠. 그래서 로제의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로제는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피노 누아 품종에서 껍질과 씨를 제거를 한 후에 만들어지는 피노 누아 로제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유명한 그런 와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은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샴페인은 프랑스에 샴페인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불어는 쌍파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쌍파뉴 지방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트나 이런 데 그 와인샵이나 마트에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파클링 와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샴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근데 제조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전통적인 샴페인의 제조 방법은 오크 숙성을 조금 하다가 병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입에서 그 병 안에서 숙성이 되도록 하는데, 그 병 안에서 숙성하면서 탄산 기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샴페인을 좋은 샴페인은 뭘로 평가를 하냐면 와인의 맛, 뭐 숙성된 그런 맛도 있겠지만은 그 기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입에 이렇게 머금었을 때 그 기포가 얼마나 부드럽게 그 입안을 이렇게 자극해 주느냐, 뭐 콜라나 이런 탄산 음료처럼
좀 강력하게 딱딱 치게 되면 좋은 샴페인은 아니게 돼요. 근데 이제 은은하게, 그리고 그 기포가 계속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기포가 사라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의 샴페인은 병입해서 2차 숙성을 거치면서 그 병 안에서 기포가 만들어져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포트와인이에요. 포트와인은 보통의 와인들에 비해서 좀 단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디저트 와인 쪽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이 디저트 와인 쪽에서도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게 포트와인이 도수가 강해요. 뭐 되게 평균적인 와인의 알코올 도수는 13도에서 15도 사이가 되고, 머스카토 다스티 같은 디저트 와인의 경우에는 뭐 5% 정도, 10% 이하, 샴페인은 10% 이하가 되겠고요.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그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포트 와인은 거의 20도에 육박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숙성을 하는 중간에 와인에다가 브랜디 같은 거를 섞게 돼요. 그래서 브랜디 도수를 올리는 거죠. 도수가 강한 술을 섞어서, 보드카나 브랜디 같은 거 섞어서 그 도수를, 알코올 도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숙성이 사실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숙성 과정에서 뭐가 변하냐면, 그 당분이 변해서 알코올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브랜디나 그런 도수가 높은 거를 섞다 보니까 그 당분이 알코올로 전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는 높은 반면에 맛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단 그런 편에 속합니다. 한때는 미국에서도 포트와인 해서 이제 뭐 좀 스윗한 그런 와인 종류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요즘에는 대세는 사실 드라이한, 거의 대부분이 드라이한 거, 단 거를 별로 안 마시더라고요. 스윗한 것들은 잘 안 마시고 드라이한 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안에서 소비되는 와인의 전체적인 소비량을 보면 사실 레드보다 화이트 쪽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 프랑스 쌍사라라고 하는 그 프렌치 와인, 네, 화이트 종류예요. 그 지명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산사라 쪽에서 산사라 화이트 와인을 많이 즐겼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은 소비뇽 블랑 쪽으로 많이 갑니다. 맛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비뇽 블랑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오크에서 숙성하는 기간이 좀 짧고, 대신에 플루티한 그 과일의 맛과 신선한 그런 맛, 그리고 신맛이 조금 보통의 다른 저기보다는 좀 강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맛을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톡톡 튄다고 할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뭐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장 선호하는 와인 얘기를 하면 소비뇽 블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찾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와인의 분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 와인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와인을 보면 어떤 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와인은 또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 않은데도 꽤 비싼 와인, 같은 회사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 같은 품종의 와인인데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와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희소성이죠. 그래서 희소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캘리포니아를 예를 든다면, 캘리포니아 전체 포도들을 이렇게 수합해서 만들게 되면 와인의 병 레이블에 그 캘리포니아산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영역을 줄여서 나파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파밸리에 있는 포도원들을 포도원들의 그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나파밸리라는 표시가 나오죠.
그 안에 또 들어가면 그 포도들을 나파밸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포도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싱글 비냐드라고 하는데 하나의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만을 따로 그 포도만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싱글 비냐드에서 그 포도원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그리고 싱글 비냐드 그 포도원의 이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라시라 그래서 그 포도원의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 중에서 가장 좋은 구역, 요 조그만 구역을 선별을 해서 그 구역, 거기에서만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와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랏이 붙고 넘버가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분에서 사용한 포도주, 그 지역이나 그 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의 가격 요소는 이게 손으로 직접 수확을 한 거냐, 그리고 분류를 어떻게 한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기계로 수확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와인들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손으로 세심하게 분류해서 딱 수확해가지고 만들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겠습니까? 와인 만든 사람. 와인의 메이커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밭이 어떤 밭이냐, 땅이 어떤 질의 땅이냐. 그래서 유명한 샤또식의 어떤 레벨 등급은 뭐 예전에 프랑스 예전에 뭐 16세기 때부터 이렇게 분류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최고급 밭으로 밭부터, 그 포도원부터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부터 분류를 해서, 와인 메이커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서대로 쭉 움직여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참고로 가장 비싼 와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로마네 꽁띠라고 그러는데, 얘기 듣기로는 올해 자선 경매에서는 샤또 무통 로시드라는, 와인이 그 기록을 경신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 됐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 밭이나 그러면 로마네 꽁띠나 샤또 무통이나 비슷해요. 같은 그랑크루이고, 그런데 이제 샤또 무통의 경우에는 그 와인을 양조하는 양조자가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사람인데 그분의 연세가 많아요. 그래서 90세가 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매해 나올 때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아닌 기대겠죠. 기대 아닌 기대 때문에 가격이 상승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렇게 와인의 종류 그리고 와인의 가격이 책정되는 어떤 기본 기준이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